한국의 사형제도, 실효성과 집행 절차의 현실적 한계. 사형 선고와 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 대한민국 법률상 사형은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 선고될 수 있는 최고형이며 내란죄의 수괴처럼 헌정 질서를 문란시킨 범죄자에게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즉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형사소송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사형 선고하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면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는 3심제를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어야만 합니다. 사형은 그 돌이킬 수 없는 성격 때문에 모든 항소와 상고의 기회가 보장되며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는 집행은커녕 형이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비로소 법적으로 형 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다만 즉시 집행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고 이때부터 대통령의 사면, 감형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죄인에 대하여 사면이나 형의 감경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사형 확정자의 경우 인도적 사유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형 선고를 받은 일부 사례에서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사면 등이 없고 사형 집행을 진행하기로 결정되면 다음 단계로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현행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사형 집행을 실행하려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형 집행을 명하는 재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무부가 개별 사형 확정자에 대한 집행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여 집행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최종 승인 없이는 법무부 장관이라도 사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려면 그때의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형 집행안을 심의 의결한 뒤 직접 서명하여 허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 법무부 장관이 형 집행을 지휘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집행재가 문서를 공식 전달받은 후 교정당국에 집행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어느 교정시설에서 집행할지 결정하여 교정본부와 해당 교도소에 통지합니다. 한국의 경우 사형은 일반 형사범의 경우 교수형 목을 매다는 형벌으로 집행되는데 이를 위한 시설이 국내 교정시설 몇 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상 과거 사례들을 보면 한 번에 여러 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이 묶어서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집행 당일이 되기 전까지 피집행자 본인에게도 그 일정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집행명령은 원칙상 대법원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내려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훈시 규정으로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유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형 집행의 실제 수행은 엄격한 폐쇄 절차 속에 진행됩니다. 집행 당일 지정된 교정시설 내 사형 집행실 보통 교도소 내 별도의 장소에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형 집행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집행을 감독하는 검사, 그리고 의무관이사 등이 입회하여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교수형 집행이 집도되면 의사가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는 법에 따라 집행 과정과 결과를 검시합니다. 집행 현장은 일반인이나 언론에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허가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행이 끝나면 사형 집행 조서가 작성되고 관련자들의 서명 날인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교정당국은 유가족에게 피집행인의 사망 및 시신 인계 등에 대해 통보를 하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이라고 가정해도 다른 사형 집행과 동일하게 이러한 밀폐된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요컨대 사형 집행까지의 법적 절차는 1. 사형 확정 판결을 받는 것, 2. 대통령의 사면 여부 검토 및 집행 승인제가, 3. 법무부 장관의 집행명령 하달, 4. 교정시설 내에서 교수형 집행, 5. 집행 후 검시와 기록 및 가족 통지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여러 단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문은 대통령의 집행 승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려면 2단계까지 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부분에서 사형 집행 여부가 판가름 나곤 합니다. 사형제도의 현실, 사실상의 집행 중단과 그 배경. 비록 이와 같은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 초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래 모든 후임 대통령들이 재임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는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직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유예를 선언하며 인권 존중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약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행동해온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법률상으로는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등의 기준에 따르면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사형 폐지국 사실상의 폐지국으로 간주되는데 한국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형 집행이 멈추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국내외의 인권의식 성장과 국제사회의 압력, 그리고 사형이 갖는 비가역적 성격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형제가 흉악범 처벌 및 범죄 억지력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여론도 상당하지만 동시에 오판 가능성이나 국가에 의한 생명권, 박탈의 비윤리성 등을 이유로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 사형을 둘러싼 담론이 변화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집행부가 섣불리 형을 집행하기보다 무기징역으로 사실상 대체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까지는 사형 선고 후
수년 내 집행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으나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형 집행명령서에 대통령이 서명하는 일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의 제가 단계에서 집행폭이나 유예가 관행화되어 이후 역대 정부에서도 이를 사실상 답습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 이미지를 추구하면서 공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법무부 장관이 한때 사형 집행 재개를 검토했으나 당시 유럽연합 EU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외교부의 우려로 실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EU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사형제 존치를 인권 문제와 연관지어 보기 때문에 한국이 만약 사형 집행을 재개한다면 각종 외교 현안에서 불이익이나 비판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사형수들은 모두 무기한 수용 생활을 하는 상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반 범죄로 사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사람은 50여 명이 넘고 군 관련 사형수 별도 가장 오래된 경우는 1993년 확정되어 30년 가까이 수감 중인 사례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형법상의 형 집행 시효 조항이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형법에는 사형 판결 확정 후 30년간 집행되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제한다는 규정형법 제78조에 있어 이대로라면 일정 시점 이후 사형수가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초에 확정된 사형수들의 경우 2020년대 중후반이면 30년 시효가 만료될 상황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이러한 혼선을 막기 위해 2023년 형법 개정안을 통해 사형에 대해 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사형수를 30년이 지나도 풀어주지 않고 계속 수감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달리 말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종신형에 준하는 효과를 주겠다는 정책 방향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어 머지않아 법률로 확정되면 사형 확정자는 집행될 때까지 혹은 사실상 평생 교도소에 계속 수용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사형제를 둘러싼 헌법적, 입법적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과거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의 합헌 여부를 심사하여 모두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10년 결정에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을 내어 한 표 차이로 합헌이 유지되었고 위헌 의견이 예전보다 늘어난 만큼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2025년 기준 헌법재판소에는 사형제에 대한 세 번째 위헌 심판 청구가 올라와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공개 변론도 열렸습니다. 정부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흉악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 안전을 위해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동향, 형사정책적 관점, 국제적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제도 유지를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당장 집행에 나설 생각이 크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내란죄 사형 선고, 가정시 집행 가능성 분석. 이러한 맥락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로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 질서를 파괴한 범죄로서 형법 제87조에 따라 수괴에게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 2, 3심에서 유죄 및 사형 판결을 받는 상황도 성립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형이 확정된 이후 실제로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앞서 설명한 절차를 대입해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집행 역시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을 최종 승인하고 집행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는 매우 어렵고 이례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집행은 현대 한국사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사한 사례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내란죄 군사 쿠데타 및 5.18 관련 사건 등록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단계에서 형량이 감경되고 결국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최고 지도자였던 인물이 내란죄로 처벌받더라도 최종적으로 국가가 그 생명을 박탈하지는 않았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상 시나리오에서도 그에 대한 사형 확정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므로 후임 정권이 실제로 교수형 집행까지 밀어붙일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자칫하면 국내 정치적 보복 논란과 사회 분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과거로 회귀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현재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인권 존중, 기조와 국제 압력은 특정 인물의 경우라고 예외를 두기 어렵습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국민적 공분을 샀더라도 현행법 아래서는 사형 집행을 위한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집행을 승인해야 할 대통령 본인이 국내외 여론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든 이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는 국제기구들의 시선은 전직 대통령의 사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국 정부가 수십 년 지켜온 모라토리엄을 깨고 이례적으로 집행을 감행하면 인권 후퇴라는 비난이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주요 선진 민주국 중 사실상 유일하게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 종종 지목되곤 하는데, 만약 여기서 실제 집행까지 이루어진다면 국제 무대에서의 이미지 손상도 심각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법리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집행은 가능하나 현실성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형 집행의 최종 관문인 대통령 재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사형 확정자들과 마찬가지로 장기 수용 상태로 남겨질 공산이 큽니다. 이는 현재 한국 사형제도의 아이러니한 측면을 잘 보여주는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어느 정권에서든 윤 전 대통령의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단한다면 앞서 말한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정해 집행일을 잡고,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는 직전에 이를 통지한 뒤 교수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행 제도상 가능하므로 법률적인 준비는 모두 갖춰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그 누구에 대해서도 작동하지 않았던 기재가 이 특정 사례에서 작동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가상의 질문이 의도하듯이 대한민국은 법으로는 사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는 그 극단을 가정한 것이지만, 일반적인 강력범죄 사형수에 대해서조차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형 집행을 실행한다는 것은 더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입니다. 사형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정책적 대안. 현재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는 유지와 폐지 중간에 걸친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효성 측면에서 보자면 법조문에 사형이 존재하고 법원에서도 간혹 사형을 선고하고는 있지만, 국가가 끝내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형벌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은 사실상 종신형을 받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되고 있으며, 이는 범죄 예방이나 응보의 관점에서 사형제도가 갖는 특수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집행을 유예한 채 사형수를 계속 수용하는 데에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사형수들은 극심한 심리적 불안 속에 수십 년을 보내며, 이는 또 다른 비인도적 처우일 수 있고, 국가로서도 사형제를 폐지하지도 집행하지도 못한 애매한 입장으로 남아 도덕적 법적 일관성에 의문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사형제를 아예 법률상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140개국 이상이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한국도 실질적 집행을 하지 않는 현황을 법제화하여 형법에서 사형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수차례 사형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고, 특히 15대 국회 이후 몇몇 발의하는 재적의원 과반에 가까운 동의를 얻을 만큼 정치권 일각의 공감도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 이상민 의원 등이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해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은 현행 형벌 중 사형을 삭제하고 그 대신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무기징역이 일정 기간, 보통 20년 경과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완하여 사형을 폐지하더라도 극악범에 대해서는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영구 수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 역시 인간의 갱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가석방이 아예 불가능한 형벌이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사형을 폐지하되 장기간의 최소 복역연한이 지난 뒤 가석방 심사를 허용하는 형태의 상대적 종신형 도입을 제안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컨대 최소 30년이나 40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사회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등을 충족하자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사형제를 명시적으로 폐지하지 않되 현행대로 집행을 무기한 유예하거나 혹은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입니다. 일각에서는 사형 폐지에 반대하며 현재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현실에서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때때로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이런 견해를 반영하여 아예 형사소송법에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자는 극단적인 개정안까지 발의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은 국제인권규범의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온 국가정책과도 충돌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대통령의 사면권을 활용하여 일부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반대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집행을 고려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예외적 집행은 결국 사형제를 부활시키는 효과를 낳기에 정치적 결단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한번 멈춘 사형 집행을 다시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안에서 집행하고 안 하고의 형평성 논란, 국제사회의 비난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으므로 정부로서는 선뜻 선택하기 힘든 카드입니다. 종합하면 한국의 사형제도는 현재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정책 결정자들의 고민은 유야무야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과감히 법을 고쳐 폐지할 것인가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집행 과정은 이러한 딜레마를 극단적으로 상징하는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상정함으로써 우리 형벌 체계의 비효율성과 비현실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앞으로의 대안으로서 가장 논리적인 것은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함과 동시에 대체 형벌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의 균형을 잡는 일일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인권 위상을 높이고 사형제를 둘러싼 국내외의 논란을 종결짓는 길이기도 합니다. 반면 국민 감정이나 특정 범죄의 충격으로 인해 사형 유지, 여론이 완강한 측면도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형제의 존폐는 입법부와 국민의 결단에 달린 문제이며 헌법재판소 또한 사형제 존폐는 입법정책적 영역이라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 사회가 어떠한 형벌 철학을 지향할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나 관행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보아도 그 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에는 숱한 제약과 난관이 동반될 것입니다. 이는 사형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며 동시에 형벌 체계의 엄정함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한국 사회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형사사법의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